동창회에 가거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분명 어렸을 때는 비슷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이상하게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거나 유독 예전 모습 그대로 동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놀랍게도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85세 제인 칼스톰 씨의 하루는 6시에 기상 후 8시에 운동 클래스를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모델로서 아직도 활동 중인 92세의 카멘델로 레피스 씨는 이 분야에서는 이미 유명인이지요. 이웃나라 일본에도 있습니다. 92세 동갑인 일본의 가장 나이 많은 피트니스 강사인 타키시마 씨도 신체적으로 30년 이상의 젊음을 유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천천히 늙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노화가 더딘 사람들의 여러 특징 중 핵심적인 공통점 하나는 바로 근육량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근육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신체 대사량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사량은 다시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기초 대사량은 생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반면 활동 대사량은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말하죠. 근육이 많다면 두 가지 대사량이 일반인보다 더 높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활발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높은 근육량과 대사량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비만과 내장 비만율이 낮고 세포 활동도 더 활발하며 골밀도도 높게 유지됩니다. 노인에게 흔히 관찰되는 E형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도 비율이 더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태어나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10대까지는 기초 대사량도 크게 증가하지만 청장년기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60대부터는 대사량도 확실한 감소세를 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나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 시기에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육량에 저하는 신체의 기능 저하와 더불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더 무서운 건 노년기의 근육 감소가 높은 사망률과도 관련 있다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최소한의 근력이 부족하여 갖가지 신체 장애를 유발합니다. 심한 피로감, 체중 감소, 대사 장애 등이 있습니다. 골격 근육량이 적을수록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장애를 동반할 위험도가 4배 증가하며 사망 위험도 3.74배 증가합니다.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과 낙상, 골절 등에도 훨씬 취약해지고요. 현재 걷기 운동을 매일 하고 있는데 이걸로 부족한가요? 매일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해도 효과가 미미한 분들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데 좋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할 때 너무 많은 걷기 운동은 부상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근육 운동도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년기에 몸에 근육이 부족한 상황일 때 아주 적합하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운동을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는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몸이 더 안 좋아지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관절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근육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 중 많은 기관에서 이미 추천하고 있는 잘 알려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밴드를 활용한 저항 운동입니다. 밴드 저항 운동은 헬스장에 가지 않고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아도 밴드 하나만 가지고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근육의 활용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낮고 비용도 낮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전문가들과 기관에서도 적극 장려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알고 갑시다. 운동의 목적과 어느 근육을 강화할지 의식적으로 알고 그 부분의 근육을 쓰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의 효율성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몸을 지탱하고 노화를 막는 3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엉덩이를 감싸는 둔근과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리가 가고 골관절염도 빨리 생깁니다. 척추기립근은 척추의 중앙 근육으로 신체를 곧게 세우는 등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부족하면 구부정하고 불안정한 자세가 되면서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이 세 부위를 주로 사용하는 운동을 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하체와 엉덩이를 단련해주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밴드를 발목에 위치시킵니다. 만약 밴드가 없다면 신축성이 있는 안 입는 옷을 적당한 텐션이 느껴지도록 묶어서 활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밴드는 얼마 안 하니 웬만하면 집에 하나 구입해 놓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굽지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살짝 앉아줍니다. 하체의 긴장감이 느껴지면 몸이 뒤틀리지 않게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무릎과 발목이 안으로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일정 거리를 좌우 왕복하는데 좌우 왕복 10회 정도를 목표로 해봅시다. 처음에 발목에 걸고 하는 것이 강도가 너무 세면 밴드를 무릎 혹은 허벅지 위치까지 올려서 강도를 낮춥니다. 상체를 휘청거리며 너무 많은 보폭을 가져가지 말고 고정된 상태로 하체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운동은 앉은 상태로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중심으로 골반부터 종아리까지 하체를 동시에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코어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시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허리 통증을 감소시켜주는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바른 자세로 곧게 눕고 시선은 천장을 응시합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은 무릎 밑에 위치하도록 하고 엉덩이, 배에 힘을 줍니다. 골반이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고 30초가량 버팁니다. 10회 반복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척추기립근 운동입니다. 일명 굿모닝 운동은 척추기립근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약간 굽히고 시선은 정면을 보며 인사하듯이 천천히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척추기립근의 저항을 느끼며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정면 시선을 유지하고 허리를 아치형으로 쭉 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에 천천히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주의할 점은 허리와 어깨, 등이 모두 활짝 열린 상태로 해야 하는데 이미 이 부분이 굽은 분들은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진행하여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허리와 등이 굽어 있다면 운동을 멈춥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덩키킥 운동입니다. 당나귀 발길질 같아서 이름 붙여진 이 운동은 바닥에 손발을 닿고 하기에 안정성이 더 높고 초심자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손을 어깨 너비로, 무릎을 골반 너비로 바닥에 자세를 잡고 복부에 힘을 넣고 허리를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이때 한쪽 다리를 90도로 접어 위로 차듯이 올려줍니다.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고 호흡은 킥을 차면서 내뱉습니다. 엉덩이와 허리까지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10회씩 반복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깨가 빠지면서 몸이 흔들리거나 골반이 틀어져서 회전되면 안 됩니다. 다른 신체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 근력 운동에 대해 알아봤고 일상생활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근육인 둔근, 대퇴사두근, 척추기립근을 강화하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세 가지 운동을 배웠습니다. 운동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운동 루틴을 습관화하여 유지하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건강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매일 같은 시간 놀랍도록 규칙적인 운동 루틴을 가지고 있고 점진적인 저항을 증가시키면서 근육을 유지시킨 데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루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시간을 정해서 운동 루틴을 짜고 일주일만 유지시켜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다를 것입니다. 운동 루틴과 근력 운동 생활화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